어떻게 한글이 케냐 오지 마을을 구했냐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냐 소녀의 발언에 전문가들은 믿기지 않는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까지 우리 마을은 98%가 문맹이었습니다. 지금은 단 30%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케냐 북부 투르카나 지역 출신 아마라. 올해 케냐 최고 의과대학에 합격한 그녀의 마을은 이제 케냐 정부가 주목하는 문맹 퇴치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한글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투르카나 지역의 응고르 마을에 사는 아마라입니다. 올해 19살이 되었고 저희 마을 역사상 최초로 나이로비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으니까요. 저는 케냐 북부 투르카나 호수 근처에 위치한 응고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건조한 기후와 척박한 땅, 고립된 위치 때문에 케냐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혔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인프라도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는 다녔지만 영어와 스와힐리어는 너무 어려웠고 우리 모국어로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해력이 없었어요. 문맹은 저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지방 정부와 소통할 수 없었고 가장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시장에 가면 가격표를 읽을 수 없어 항상 바가지를 썼고 은행에서는 지장만 찍어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이해할 수 없어 사기를 당해도 항의조차 하지 못했죠. 특히 우리 마을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가정 내에서도 역할이 제한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알았다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었을 텐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우리 마을의 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니사 할머니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전통 의사였어요. 수백 가지 약초의 효능을 알고 계셨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병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약초를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라, 이 나무 껍질은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단다. 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하지. 용량과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말로만 전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게 잊혀져 가는구나. 우리의 지혜가 나와 함께 사라질까봐 두렵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지식인데 기록할 방법이 없다니. 그때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저 이루지 못할 꿈에 불과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도 없는 마을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마을에는 가뭄을 예측하는 독특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특정 새가 나타나는 시기, 바람의 방향, 구름의 모양까지 조상들이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였어요. 하지만 이 지식 역시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갔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미래가 없어요. 문자도 없는 부족으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살만 되면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저도 곧 언니들처럼 학교를 그만두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한국의료봉사단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많은 해외 의료진들이 왔다 갔지만 우리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운명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료소에서 박소연 의사 선생님이 제 할머니에게 약을 처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복용법을 설명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몰라서 이 약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기억하지 못할 것 같네요. 제 손녀가 읽어주면 좋을 텐데. 학교에 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한국인 의료진들은 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우리 마을의 문맹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이연우 선생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500년 전에는 글자가 없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문맹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언어도 한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자로 우리 언어를 쓴다는 발상이 생소했기 때문이죠. 일부 어르신들은 전통이 훼손될까 걱정했고 젊은이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 언어의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을 어르신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언어의 특성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는 영어나 스와힐리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이런 소리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우리 마을 언어의 소리 체계를 분석하고 한글 자모와 대응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희와 대화하며 언어 특성을 파악했어요. 저는 어느새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을 도와 마을 사람들의 발음을 분석하고 소리와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저는 언어에 대한 감각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이 어떻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는지, 모음이 어떻게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했는지 알려주셨어요. 이런 문자가 있다니. 우리는 소리와 글자 사이의 논리적 연결에 놀라워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카니사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쓴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무려 30분이 걸렸지만 마침내 카니사라는 이름을 한글로 쓰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이름을 썼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한국인 선생님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쓴 할머니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첫 한글 수업이 시작되던 날, 마을 회관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80세가 넘은 할머니부터 6살 아이들까지 모두의 눈빛이 기대와 설렘으로 빛났어요. 저는 한글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마라라는 제 이름을 썼을 때의 그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이면 촛불을 켜고 늦게까지 한글 연습을 했어요. 제 이름, 부모님 이름, 우리 마을 이름, 약초 이름, 모든 것을 열심히 썼습니다. 아마라, 넌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겠니? 한국인 선생님들이 저에게 물었고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래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고, 여자들은 글을 배워서 뭐 하게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만 배우세요. 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마을의 일부 어르신들은 전통이 사라질 거라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여러분의 언어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친구가 될 거예요.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마을의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자신들의 이야기가 글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의 열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희 마을 할머니들은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글자 연습을 하셨어요. 젊은이들은 서로를 가르치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저녁 수업은 촛불로 진행해야 했고 교재도 부족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희망에 찬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칸이사 할머니가 처음으로 약초 처방전을 한글로 적은 것입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혜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의 말과 문화를 지킬 수 있게 됐어. 그렇게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닌 자존심을 되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6개월. 우리 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시장이었어요. 상인들이 가격표를 써 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에서 전통 약초를 파는 일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만 담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약초의 효능과 용법을 한글로 기록하셨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루 3번이라는 글자를 3번 하루로 쓰는 등 순서가 틀리기도 했고 중요한 주의 사항을 빠뜨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약초 설명서는 반드시 3사람 이상이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이 읽고 또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으로요. 실수는 줄었고 신뢰는 더 높아졌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었던 전통 의술도 새롭게 태어났어요. 칸이사 할머니와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전통 의술 도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견 충돌도 있었어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위험한 처방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반대로 전통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결국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특별했던 것은 이 과정에서 잊혀져 가던 전통 지식이 되살아났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할머니도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처방들을 하나둘 떠올리셨고 그것을 공유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모든 지식을 한글로 기록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저는 받아 적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도 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교육은 우리 마을의 의료 상황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제는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의 처방전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픈 사람이 생기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록을 남깁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약을 썼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마을만의 의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특별했던 것은 임산부 다이어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이 매일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그것을 마을 조산사와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이 기록들은 나중에 다른 임산부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제 동생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던 날, 우리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케냐 교육부에서 관리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에요. 마을의 문맹률이 1년 만에 60% 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결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성과를 발표할 준비를 했어요. 특히 학교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시작해서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배우는 3중 언어 교육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영어나 스와힐리어를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해요. 라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한글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다른 언어를 배우니 훨씬 빠르게 습득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교실 뒤편 벽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꿈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한 번씩 읽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읽기 연습이 아니라 자존감과 목표 의식을 키우는 의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제 꿈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글로 공부하면서 성적도 좋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여학생들의 교육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10살만 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쓴 일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전 그것도 몰랐네요. 이제는 제가 딸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가정에서도 함께 읽고 쓰는 시간이 늘었고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글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에요.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이 개선되고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우리 마을 학교의 출석률은 50% 증가했고 중도 탈락률은 60% 감소했어요. 케냐 전국 표준 시험에서의 성적도 향상되었고 고등교육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을 최초의 대학 진학생들이 생겨나면서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생겼어요. 교사들도 변화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고 현지 언어로 된 교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학생 중심의 교수법을 적용하면서 교사 자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도 커졌습니다. 학부모 회의 참석률이 증가했고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었고 마을 전체의 교육 가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성공 소식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케냐 국영방송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국제교육저널에 사례 연구가 게재되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공 스토리가 확산되었고 교육혁신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서 교육자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비슷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들에서 특히 관심이 높았어요. 방문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훌륭한 문화 보존 모델이에요. UN 교육문화기구 전문가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문가 팀이 파견되어 심층 사례 연구를 진행했고 전통 의술과 현대 의학을 한글로 기록하고 통합하는 방식에 주목했어요. 문해력 향상을 넘어 문화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프로젝트 확장을 위한 국제적 지원도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방문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란 것은 아이들의 다중 언어 발표 능력이었어요. 한글로 시작해 스와힐리어로 이어가고 영어로 마무리하는 유창함, 자신의 꿈과 마을의 미래를 3가지 언어로 자신 있게 설명하는 모습에 방문자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교육 성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을이 아프리카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은 정말로 아프리카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달 여러 나라에서 교육자들이 찾아와 연수를 받아갔고 마을 출신 청년들은 교육 지도자로 성장했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글 교육팀의 일원으로 주변 마을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청년회가 개발한 한글 기반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은 체계화되어 9개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각 지역 언어에 맞게 조정된 한글 적용 사례들이 생겨났고 국경을 넘어 교육 혁신이 확산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제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한국문화원 설립이 계획되었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지식 나눔의 선순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우리 마을 청년들이 주변 지역의 한글 교육 봉사 활동을 나갔습니다.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웃 마을에 가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국인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배움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정신이 확산되었고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 교사가 되어 지식을 전파했어요.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점점 더 커다란 불꽃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글 도입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념식 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어요. 우리는 현수막을 만들고 공연을 준비하고 먹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한국 선생님들에게 정성 어린 초대장을 보냈고 축제를 위해 마을로 돌아온 청년들과 방문객들로 마을은 활기찼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글을 통해 마을이 겪은 변화를 담은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한글 도입 전과 후의 사진들, 우리가 처음 쓴 서툰 글씨들, 그리고 지금의 유창한 글씨들을 나란히 전시했습니다. 그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축제 당일,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어요. 한글과 함께한 3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내문과 프로그램 책자는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제가 직접 편집을 맡았죠. 3년 전만 해도 제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제가 이제는 책자를 만들고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카니사 할머니께서 연단에 오르셨을 때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몰랐던 분이 이제는 수백 명 앞에서 당당히 연설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우리는 글도 모르는 가난한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님의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우리의 전통은 이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가의 눈물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청중은 경청하며 공감했고 마을의 변화를 함께 이뤄낸 공동체 의식을 느꼈어요. 저도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약초 지식을 가르쳐 주시던 그 날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제 나이로비 의과대학 합격 소식도 기념식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어 우리 마을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전통 의술과 현대 의학을 접목하는 새로운 의료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한글입니다. 카니사 할머니는 제 발표 후에 무대로 올라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라, 내가 의사가 된다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우리의 전통 의술을 현대 의학과 접목한다는 그 꿈이란다. 할머니가 평생 기도했던 거야.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지식 전승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느꼈어요. 기념식에서는 아이들의 3중 언어 공연과 전통 춤이 결합된 무대, 한글로 쓰인 마을, 역사책 첫 출판 기념식, 전통 의술과 약초, 도감 완성본 공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함께 작업한 약초 도감이 마침내 완성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각 가정에서 준비한 특별 요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케냐 교육부 장관의 영상 메시지,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축하 연설, UN 교육문화기구 대표의 성과 인정과 지원, 약속, 주변 마을 지도자들의 협력 다짐 등 국내외 귀빈들의 축하도 이어졌어요. 이 모든 관심이 우리 작은 마을에 쏟아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글,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대와 성별을 넘어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큰 소리로 함께 외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로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이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요. 저는 의학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마을의 전통 의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휴가 때마다 마을로 돌아와 카니사 할머니로부터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계획이에요. 현대의학과 전통의술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또한 저는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계속할 거예요. 대학에서 만날 다른 아프리카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우리 마을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들의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언젠가 우리 마을에 작은 병원을 세우고 싶어요. 현대적인 의료 시설과 함께 전통의술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요. 그곳에서 두 의학이 서로 보완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가지만 제 마음은 항상 이 마을에 있을 거예요. 언젠가 의사가 된 제 모습을 보며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아이들도 더 이상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해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문자 없는 부족에게 문명의 다리가 되어 주었고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문화적 자존감 회복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배우기 쉬운 체계, 다양한 언어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성은 세계 어디서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화 보존과 발전의 도구로서 한글의 가치는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증명되었어요.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한글의 가능성, 문화 간 교류와 상호 존중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문맹 퇴치와 교육 혁신의 세계적 모델로서의 발전 가능성, 한글이 품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이자 우리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글 교육이 어떻게 한 소녀의 삶과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글이라는 선물을 받은 저는 이제 그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냐 투르카나 지역 은고르 마을의 아마라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문자 없는 부족에서 태어나 한글을 만나 마을 최초의 의대생이 된 소녀의 여정이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새 희망을 선사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문자를 넘어 교육과 의료를 개선하고 한 공동체의 자존감을 회복시킨 한글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배우기 쉬운 특성은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한글 콘텐츠 제작에 힘을 실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